네, 선거의 계절이 점차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선거를 언제 치르느냐를 놓고도 지금 3번은 너무 많다, 2번으로 줄이자, 그걸 언제 하겠느냐를 갖고도 얘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문가와 함께 6월 지방선거 그리고 7월 재보선 등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그리고 박상원 공간과 미디어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일단 어제 안철수 네. 의원, 그다음에 서울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얘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안철수 의원을 좀 만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구청을 쭉 돌고 있는데 시장 자격으로서 동작구에 가면 만나려는 생각을 정몽준 의원을 만났기 때문에 노원을 가면 만날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갑을 의원은 나오셨는데 병이 안 오셨어요. 병이. 그래서 어제 무슨 숨바꼭질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두 사람 어떤 심정일까요? 먼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우선 박원순 시장으로서는 안철수 의원 측에서 신당의 형태가 됐건 다른 형태가 됐건 출마를 하게 되면요. 예. 표가 갈릴 것을 당연히 의식을 하겠죠. 예. 아무래도 새정치라고 합니다만 아무래도 야권표를 민주당 표를 많이 가져가지 않겠어요. 아주 당연한 선거공학적인 얘기인데 그런 면에서 안 의원 측과 상당히 좀 신경전을 벌이는 것 같고 안 의원 측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허. 지금 서울시장 후보는 무조건 내겠다고 하면서도요. 예. 지금 선거라는 건 또 아직 4개월, 5개월 남았습니다만 선거가 또 생물이고 정치가 생물이기 때문에 어떤 변수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야권의 분열이라는 그런 공학적인 측면을 우리가 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안철수 의원 측도. 그래서 그렇죠. 서로 지금 이제 의식을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박원순 시장은 본인이 재선가도에 지금 거기에 의식을 하는 거고 예. 안철수 의원 본인이 출마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일단 논의의 레벨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항상 그냥 같이 가버리니까 안 의원 측으로서는 사실 박원순 시장을 만나는 게 정치적으로 큰 이익이 없을 겁니다, 아마. 근데 박원순 시장으로부터 안철수 의원을 만나서 나름대로 야권에 어쨌든 우리가 공동으로 대응하자, 여권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것이 박원순 시장으로서 손해볼 게 없겠죠. 그래서 그런 해프닝이 벌어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또 누굴 만나러 갔느냐? 그 자리를 안 가고 김상곤 교육감을 만나러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안철수 의원을 위해서 변명을 좀 해보면. 예. 그러니까 안철수 첫 번째는 지난번 선거에서 박원순 시장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안철수 의원이 양보를 해서 내가 시장이 됐는데 이번에도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아하. 엄밀하게 말하면 양보는 아니죠. 안철수 의원이 사실상 만들어줬대도 과언이 아닌가. 그렇죠. 그러니까 인큐베이터를 시켜준 것이지 안 의원이 양보를 해서 박원순 시장이 됐다는 것은 안 의원으로서는 수용하기 힘들다라고 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안철수 의원으로서 이번 지방선거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새정치라는 추상이 구체적인 정치에서 뿌리 내리는 계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라고 본다면 민주당 소속 박원순 시장의 재선 도전에서 지금 현재 만나서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새정치라는 바람을 태풍으로 바꿔야 되는 그 숙제를 안 의원이 안고 있는데 그러면 서울시장을 낸다 하겠습니까? 안 낸다 하겠습니까? 뭐라고 할까요? 진짜 궁금합니다. 그 얘기는 뭔가 원칙적으로 새정치를 런칭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현실 정치에서 세력으로 낼 수밖에 없다. 박원순 시장은 주요한 고려의 대상은 아닌 것이죠. 뒤에 정당 형태든 어쨌든 지방선거에 대해서 전략이 가다듬어지고 난 뒤에 또 선수 선발이 끝나고 난 뒤에 연대의 문제는 그 다음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예. 그런 차원에서 지금 박원순 시장을 만나는 게 최 교수님 말씀처럼 무슨 실익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박원순 시장으로서야 급하겠지만 안 의원으로서는 주요한 고려 대상이 될 수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른 후보를 만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안철수 의원한테 들 수도 있는 거군요. 그렇겠죠. 어쨌든 지금 그런 공간이랄까, 그런 룸이랄지 이런 걸 만들어줄 이유가 별로 없는 거예요. 안철수 의원 측으로서. 사실 또 하나 문제는요. 안 의원 측이 서울시장 후보로서 지금 마땅한 인물이 그렇게 썩 나서질 않고 있잖아요. 예. 그 부분뿐만이 아니라 지금 부산에 오거돈 전 해양수사부장을 했습니다만 그분에 대한 영입공을 많이 드렸는데 그 부분도 좀 다른 지금 잘 출마 안 하겠다는 쪽 아니야, 안철수 의원 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영입할 인물은 마땅치 않고 우리 박 소장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장의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건요, 새정치와 일단 부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그야말로 당선만을 위한 공학적인 연대라는 비판에 또 직면을 할 테니까 이래저래 이유로 안 의원 측으로서는 그런 박원순 시장의 그런 어떤 우회적이건 직간접적인 이런 압박 이런 건 대단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아마. 그리고 인물들도 지금 경기도 그 당시 지금 말씀하신 그거 아닙니까? 김상곤 교육감을 만나러 갔잖아요. 예. 김상곤 교육감을 영입할까 경기도지사 후보로 이런 이제 설왕설래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서울시장을 안철수 신당
세정추진위원회에서 세정추진위원회 쪽에서 서울시장을 빅샷을 찾아서 후보로 내기보다는 차라리 수도권의 한 곳에 집중해야 된다면 거기보다는 경기도에 집중을 하자라는 건 아닌지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거보다는 어쨌든 이제 안철수 구단은 신생 구단이죠. 예. 프로야구 팀이 하면. 예. 일단 선수 구성 1번 타자에서 9번 타자까지가 지금 만만치는 않을 겁니다. 만만치는 않는데 어쨌든 지금 정당 형태로 할 것인지 새정치 형태로 할 것인지도 정해지지 않았고 지금 당장은 어쨌든 선수들을 모으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장 뭐 경기도를 분리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자는 것도 좀 앞서가는 감이 있다. 당장 급한 것은 뭔가 하면 1번부터 9번까지 레귤러 멤버를 구성하는 것인데 거기에 좀 집중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런 면에서 박원순 시장과 연대할 건가 안 할 것인가의 문제는 지금으로서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장에 낼 것인가 안 낼 것인가의 문제 또한 지금으로서는 고려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지금 안철수 신당 얘기뿐만 아니라 어제 이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나면서 세 분이 의원직을 상실을 했거든요. 이러면서 또 7월 재보선 판 커지는 것 아니냐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7월 현역위원회 대법원 판결로 판이 커질 것 같은 7월 재보궐선거 지금 어떻게 분석이 되고 있는지 저희 장민정 앵커가 준비를 했는데요. 함께 보신 다음에 질문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7월 30일 치러질 재보궐선거, 이 말씀대로 그 판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재보궐선거가 확정된 곳이 있고요. 또 가능성이 있는 곳이 있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제 선거법 위반으로 국회의원 3명이 당선 무효형을 확정받았죠. 비례대표 현영희 의원을 제외하고는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의 지역구인 평택을, 그리고 민주당 신장용 의원의 지역구인 수원을, 이렇게 경기도 두 곳에서 재선거가 확정됐습니다. 네, 이번에 의원직을 잃은 이 3명 외에도 인천 서구 강화을과 인천 계양을 지역구 의원의 대법원 판결이 다음 주에 예정이 돼 있고요. 또 현재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곳이죠. 서울 서대문을과 충남 서산태안, 전남 나주 화순 지역에서도 오는 6월 30일까지 당선 무효형을 받는 의원이 나온다면 재보궐선거가 치러질 수 있습니다. 또 7월 재보궐선거에 앞서서 6월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는데요. 광역단체장으로 출마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내비치는 현역 의원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현역 의원이 지방선거에 나가려면 선거의 90일 전인 3월 6일까지는 사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여의도에 입성할 새 얼굴의 규모는 최대 2자릿수까지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이 재보궐선거가 이렇게 판이 커지면서요. 뭐가 정말 중간평가냐? 라고 이제 얘기가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지역의 광역단체장을 차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보궐선거 결과에 따라서는 여소야대가 여대 야소가 여소야대로 바뀔 수도 있는 뭐 그런 상황이 올 수도 뭐 계산에 따라서는 그렇겠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 재보궐선거가 점점 중요하게 되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뭐 잘 설명하신 바와 같이 7월 달이 될지 10월 달이 될지 모르겠어요. 여야가 지금 뭐 그 시기가 예. 얘기를 하니까 그건 별개로 하더라도 10개 정도는 분명히 넘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3자리가 비었고요. 근데 물론 비례대표 이제 승계를 할 테죠, 새누리당이. 그리고 이제 5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지방 단체장에 나가는 의원들이 당연히 이제 사퇴를 해야 되니까. 예. 그 이제 요인이 또 발생하니까 적어도 6석에서 15석 정도. 이 부분 그야말로 미니 총선이라고 해도 뭐 전혀 과언이 아닐 것 같거든요. 새누리당은 저기 155석이거든요. 155석인데 지금 이제 현재 다시 155석 됐어요. 지금 다시 예. 한 명이 이제 안 되고 다시 올라가니까 비례대표에서 그렇죠. 예, 똑같아졌는데 문제는 지금 이 다음에 5석이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에 설명하신 그 5석 중에서 대개 새누리당이 의석이 많아요 지금. 충남 서산태안도 그렇고 해서 이런 쪽에서 만약에 새누리당이 의석을 잃게 된다면요 이 과반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고 물론 또 지금 민주당은 116석이 됐어요 지금 한 석이 줄었으니까 116석에서 자신들이 뭐 과반될 수는 없는 건데 어쨌든 간에 과반을 무너뜨리겠다는 게 그게 이제 7월 재보선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방선거가 정권 평가가 될 것이냐, 정권 안정이 될 것이냐의 구도가 어떻게 될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문제는 7월 재보선과 6월 재보선은 6월 지방선거는 상당히 연계되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예. 새누리당이 이기면 이것이 후광효과로 7월 재보선도 새누리당이 이긴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지만 저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새누리당이 지방선거에서 이기게 된다면요. 의회 권력과 지방 권력과 행정 권력을 다 가졌는데 7월 재보선에서는 그야말로 견제 심리가 작동할 수 있다. 예. 그런 면에서 볼 때 새누리당이 지금 뭐 명분은 물론 이제 시기를 합치자라는 거겠습니다만 7월 재보선, 6월 지방선거에 합치자라는 얘기도 그래서 나오는 것인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예. 민주당도 속내가 있겠죠. 합치자 예. 속내가 있습니다만
그러면서 7월 재보선은 상당히 6월 지방선거에 못지않게 그것과 달리 견제심이 작동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박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과반이 무너질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고 저는 일단 보고. 예. 근데 어쨌든 정치적 무게감은 지방선거가 훨씬 크죠. 만약 지방선거가 전국 단위에 전 국민이 참여하는 선거이기 때문에 만약에 패배한다면 국정 운영의 중심축을 바꿔야 될지도 모릅니다. 황우여 대표는 뭐 기자회견에서 정권 심판론이 아니고 지방정권 심판론이다. 예. 뭐 이렇게 좀 축소를 했지만 어쨌든 국민의 주권이 전국 단위로 행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똑같이 패배한다고 봤을 때 지방선거의 패배는 그 후폭풍을 좀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그다음에 바로 전당대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전당대회 당권 양배조차도 전혀 다르게 바뀔 수 있는 어떤 그 정치의 새로운 동향이 될 것이고 재보궐선거는 10군데 정도 된다 하더라도 이게 자체가 무슨 뭐 정권에 대한 평가라고 볼게는 좀 힘들지 않겠냐 이래 봅니다. 예. 그래서 뭐 7월 재보선을 뭐 6월로 당기자, 아니 10월로 미루자, 지금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른바 거물급 정치인들에게는 아주 민감한 사안일 수 있거든요. 전당대회를 언제 치르냐도 관련이 있고요. 또 뭐 김문수 지사 같은 경우는 다시 여의도로 오느냐 뭐 이런 것도 이제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손학규 전 의원도 그렇고요. 자, 죄송합니다. 그 재보궐 선거를 6월이냐 10월이냐 각각의 셈법이 좀 다른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새누리당이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르자라는 것은 그런 계산이 작동할 수 있다고 좀 보여져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민주당이 10월을 치르자는 얘기는 만약에 또 6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패배했을 경우에 예. 7월 선거는 바로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렇다면 같은 정권 안정론이 계속 작동되면 민주당한테 불리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차라리 10월 정도 되면 시간이 여유가 생기고 여름 하한기 정도 지나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론, 어떤 정권 심판론을 다시 불을 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지금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계산이 좀 달라 보여요. 물론 명분은 선거 너무 많으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선거가 많긴 많아요, 지금. 예. 6월 지방선거 치르죠. 7월 재보선 치르죠. 또 10월에. 또 하죠. 이런 예. 것들은 지금 올해 개헌도 지금 블랙홀이 되기 때문에 하지 말자는 입장인데 선거 이렇게 지방선거 이런 전국 단위의 선거가 있고 7월 재보선도 저는 중간평가라는 성격을 확실히 분리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벌써 10석이 넘으면요. 상당한 정권평가론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여야가 사활을 걸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경제, 민생 이런 게 다 빨리 들어갈 수 있죠. 저는 예. 어떤 형태는 줄여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좀 선거가 많다는 데에 대해서는 여야가 공감을 하는 것 같죠. 하는 것 같은데 이제 저는 뭐 6월 지방선거에서 보궐선거까지 합친다.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권자가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지역에 보궐선거 사유가 있는 지역에는 광역단체장 투표돼야 되고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광역의원, 국회의원 그렇죠. 보궐선거까지 해야 예. 되는데 이게 지금 5번이나 투표를 말이 안 되는 하는 얘기인 것 같고 뭐 민주당안이 좀 합리적이다 두 분으로 줄인다면 지방선거 치르고 뭐 10월쯤에서 합쳐서 치르는 게 맞지 않냐 이 문제는 뭐 여야가 비교적 뭐 합의에 가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재보궐 언제 치르냐, 그 다음에 지방선거 치르냐에 따라서 당권 경쟁이 좀 심해질 수 있거든요. 새누리당 얘기를 잠시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무성 의원이 최근에 이제 당권에 도전하겠다는 얘기를 이제 공개적으로 했어요. 서청원 의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이제 주변에서는 국회의장 가시는 거 아닌가 했는데 또 가까이 계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국회의장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대표를 노리고 있다. 또 주변 분들은 또 그런 얘기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차기 두 당권 주자의 정치 거물 서청원 의원 그리고 김무성 의원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배경을 갖고 지고 있는지 비교를 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장민정 앵커 두 사람의 맞대결 얘기를 좀 해주시죠. 네, 여당의 차기 당권 주자 이 두 정치 건물 서청원 의원과 김무성 의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친박 진영의 맏형격이죠. 서청원 의원입니다. 지난해 10월 치러진 재보궐선거로 당내 최다선인 정몽준 의원과 함께 7선 고지를 밟았습니다. 연초부터 이 충북과 대구, 부산을 연이어 방문하는 등 정치적 세 확대에 본격적으로 나섰는데요. 측근에 따르면 당의 부름이 있으면 결정하겠다라며 오는 설 이후에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다음은 비박 구심점 김무성 의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김무성 의원은 5선 의원인데요. 이 독자적으로 철도 파업 사태를 중재하면서 존재감을 드러냈고요. 또 강연 정치로 정치적 보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당권 도전을 염두에 둔 발언 자주 쏟아냈는데요. 지난해 9월 울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향후 당권에 도전하겠다라고 했고요. 얼마 전 한 신문사와의 인터뷰에서는 전당대회 시기가 언제든 간에 당대표에 도전할 생각이다라면서 당권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확실히 전했습니다. 네. 물론 뭐 당내 문제이긴 합니다만 또 뭐 이른바 당권이 여당의 중요한 그 힘의 구심점을 차지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서청원 대 김무성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서청원과 김무성의 전 그 지향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예. 서청원 의원은 친박의 아주 그 아이콘처럼 돼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당권에 도전하더라도 청와대를 돕는 여권의 일각으로서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우선 돕는 쪽에 무게를 두는 것 같고 김무성 의원은 당권에 도전하더라도 차기 대권을 향한 하나의 디딤돌로 생각하면서 좀 다른 성격이 다르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또 하나 문제는 지금 김무성 의원은 최근에 여러 가지 정치 현안에 대해서 좀 엇갈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개헌 논의 같은 것은 박근혜 대통령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었지만 소통 문제도 소통 그렇고요.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야당의 지적이 적절하다. 뭐 이렇게 또 얘기도 했단 말이죠. 그러다 예. 보니까 그 전에도 친박에서 이른바 이제 나갔다가 다시 또 선거대책본부를 하면서 상당히 그 복박이었죠, 복박. 복박이 됐죠. 예. 이런 그 광폭 행보를 보이고 최근에 또 근현대사 교실도 만들고 상당히 어쨌든 대권, 당권 이런 걸 의식하는 행동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서청원 의원은 그거 많이 다른데 문제는 지금 서청원 의원과 김무성 의원이 두 사람이 어디 담고 누가 되는 게 좋으냐고 볼 때 청와대는 아마 김무성 의원보다는 서청원 의원 쪽이 허허. 훨씬 여권의 구상을 펼쳐나가는데 좋을 거예요. 그런 면에서 청와대의 그 이른바 박심이라고 그럴까요? 예. 아직은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만 예. 김무성 의원보다는 서청원 의원에게 쏠릴 가능성이 많다. 아하.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두 분의 공통점이 또 여야를 막론하고 대단히 그 광폭 행보를 하고 스킨십이 많은 분이고 예. 13대 때 같이 입문한 건 아니죠. 뭐 서청원은 그 전에 물론 입문했죠. 민한당 그렇죠. 때. 근데 어떤 YS계로 분류됐었고 상당히 공통점과 차점이 있는 아주 재미있는 서로 상대 맞순 것 같아요. 예. 네. 어떻게 보십니까? 어쨌든 뭐 다음 당대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차기 공천권을 그럼요. 갖는 예. 것이기 때문에 뭐 황호여 대표 체제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이제 갖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지방선거 이후 이제 박근혜 정부의 전국 운영에도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데 지향점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이제 아까 뭐 최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김무성 의원은 뭐 공국민의 2017년 대권 도전을 거의 기정사실화하고 있고 서청원 의원 같은 경우는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뭐 자기 정치 복귀의 이유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대통령과의 관계는 김무성 의원의 애정의 관계라면 네. 뭐 서청원 대표는 일관되게 뭐 투어까지 감옥까지 갔다 올 그렇죠. 정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지금 당내 기류는 김무성 의원보다는 서청원 의원 친박이 많기 때문에 네. 뭐 그렇지 않나 봐지만 결정적인 변수는 지방선거가 될 것 같습니다. 지방선거 결과가 만약에 새누리당의 승리로 끝난다면 그러니까 보합 내지 강세로 끝난다면 네. 수 대표가 상당히 유리할 거다. 예. 하지만 지금의 기조로. 참패로 끝난다면 전국 운영 기조를 완전히 바꿔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비주류의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지 예.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대통령의 전국 운영에 대해서 비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본다면 패배할 경우에는 김무성 의원이 상대적으로 좀 부가 있지 않냐. 예. 어쨌든 두 분이 뭐 서청원 의원은 출마 선언을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두 분의 대결이 성사가 된다면 예. 세기의 빅매치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봐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간은 없는데요. 짧게 한 개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신문에 났던 얘기인데 최연애 코레일 사장 왜 여의도를 가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 아니, 얘기를 간단히 길을 질 얘기인 것 같은데 짧게만. 아니, 일단 전 대단히 부적절한 것 같아요. 지금 아직 그 사태 해결이 안 됐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구속도 된 분도 있고, 이제 기각이 된 사람도 있어요, 노조원들이. 근데 지금 최 사장이 그 부분을 인사를 갔다고 그랬는데, 황 대표 그렇지 않다. 지역구 문제로 왔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뭐 더 이상 얘기할 수가 없는 건데, 기본적으로 지금 당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게요. 어쨌든 부적절합니다. 시간이 없다고 그러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아주 적절치 못하고, 준공직자로서, 처신하는데 아주 전 합당하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최윤희 사장이 스스로 스타가 될 기회가 있는데 그걸 예. 걷어찬 게 아닌가 이렇게 봐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